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능 세대이신가요? 혹시 학력고사 세대 있으세요? 대부분 수능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수능 시험지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물론 선택 과목, 이름, 그리고 난이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한 게 있지만 큰 틀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IB다, 뭐다 해가지고 평가의 방법이 바뀌는 것, 그것에 대해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와 움직임은 있어 왔는데 이 평가 제도를 뒤집어서 바꾼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평가 제도가 바뀌어야 전체적인 교육 제도도 바꿀 수가 있고 공부를 하는 방식도 바뀔 수가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능에서 지금은 국어 영역이라고 하죠. 저희 어렸을 때는 언어 영역이라고 했는데 그 시험을 보면은 이런 방식이잖아요. 생소한 지문, 대부분은 보지 않았던 그런 지문이 나오고 그 지문을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내서 제한 시간 안에 풀어내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든 써가지고 내 생각을 풀어내든 문제를 해결을 하든 근본적인 언어 감각이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이 수학 감각에 있어서도 타고난 친구들이 있잖아요. 언어 감각에서도 타고난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수학 감각이든 언어 감각이든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부분도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언어 감각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새로운 글을 봤을 때에도 쉽게 이해하고요. 또 이 글의 분위기가 어떤 것 같다.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정확하게 그 뜻을 모르더라도 대충 어떤 의미인 것 같다. 혹은 어떤 분위기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는 것이 언어 감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언어 감각을 올리는 것은 단순히 국어 영역 시험 점수를 올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과목 그리고 전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글을 읽고 상황을 파악하고 맥락을 파악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모두 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언어 감각을 올리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책 많이 읽는 거고요. 그리고 또 독해 문제집 푸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언어 감각을 올리는 방법, 좀 섬세하게 연결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혹시 영어 단어 외울 때 어떻게 외우세요? 영어 단어에서도 접두사, 접미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한은 영어로 happy인데 행복하지 않은 이거는 unhappy라는 거예요. un이라는 접두사가 붙어가지고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죠. 그것처럼 또 영어에는 라틴어에서 왔기 때문에 라틴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원으로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UB, sub 이라는 것은 아래, under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subway 하면은 아래로 다니는 길 해서 지하철이 되고요. submarine 하면은 바다 아래쪽으로 가는 잠수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sub라는 의미를 보면은 아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 어원을 함께 공부를 해서 묶어서 외우면 처음 본 영어 단어도 이 어원들을 살펴보면서 sub가 들어가니까 뭔가 아래쪽의 느낌이 들겠구나. 그런 분위기겠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원이 들어간 영어 단어 그런 교재들을 고학년 이상에서는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저희 어렸을 때도 능률, 복화, 어원편 이런 걸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광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오고 있고 그것처럼 그런 어원의 의미가 우리나라에서는 한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자도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어휘의 유래 어디에서 왔는지 이런 숨겨진 이야기도 언어라는 감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바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바심은 뭔가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을 뜻하잖아요. 그럼 조바심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죠. 우리 곡식 조 있잖아요. 그래서 조든 벼든 옛날에 그 안에 있는 나달만 골라내기 위해서 이삭 부분을 날아가게 만들었죠. 조를 타작을 하면서 나달만 남기고 이삭이 날아가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혹시나 나달이 날아갈까 이삭이 날아가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은 그 마음, 이거를 조를 타작할 때 드는 마음, 조바심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 많이 쓰시죠? 그 오지랖은 어디서 왔을까요? 오지랖은 옷의 앞자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옷의 앞자락이 넓으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덮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계속 갖는 그런 상황을 오지랖이 넓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밌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사성어 안에도요, 유래, 지혜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함축적이고 밀도가 굉장히 높은 말이 고사성어나 속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고사성어는 무엇일지 한번 영상을 보시면 생각을 해보세요. 마을에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 2마리를 잡으려고 변장자라는 사람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 2마리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변장자가 이 2마리를 다 잡아야 되겠다 하고 가려는 순간에 여관에서 일을 하는 아이가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잡지 마시고 저 2 호랑이가 싸우는 거를 지켜봐라. 그러면 2 호랑이가 싸우면 둘이 싸우다 지쳐서 둘 다 쓰러질 수도 있고 어쨌든 둘 중에 한 마리는 지치거나 죽거나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한 거죠. 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일거양득이라는 말이에요. 일거양득과 비슷한 고사성어 속담 생각나는 게 바로 있으실 거예요. 일석이조 그리고 꿩 먹고 알 먹는다가 있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고사성어가 어떤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고 그 고사성어가 들어간 예문은 어떻게 쓸 수가 있고 또 반대되는 고사성어, 비슷한 뜻의 속담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면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섬세하게 연결이 되면서 언어 감각이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썼죠.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초등 고사성어,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초등 어휘입니다. 이게 초등 어휘 같은 경우에는요, 스토리텔링형 동화예요. 스토리텔링 안에 어휘가 들어가 있어요. 미주알, 고주알, 난장판, 판도라의 상자, 아킬레스건, 빈약하다, 즐비하다, 미궁, 우리가 사용은 하지만 또 아이들이 바로 어떤 뜻인지 모르는 그런 어휘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이야기 속에 쏙 들어가서 만화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이 중간중간에 어휘를 푸는 문제 부분도 있고요. 또 한자와 함께 설명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유래 같은 것들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이 동화를 쭉 읽다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344개의 수준이 높고 세련된 어휘의 유래와 뜻과 반대되는 말, 예문, 비슷한 말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고사성어, 이것도 여기 안에 이 고사성어가 사용이 되는 에피소드가 만화로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사성어의 유래, 그 다음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되는 에피소드, 또 예문, 비슷한 뜻의 고사성어, 반대 뜻의 고사성어, 비슷한 뜻의 속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성어가 133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대표 고사성어가 133개고 그 안에 반대뜻, 비슷한 뜻으로 들어간 고사성어까지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죠. 퀴즈 부분도 있고 이 책만 쭉 읽으면은 저절로 외워지는 그런 고사성어가 될 거예요. 여기 안에 또 어휘 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어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초판 한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언어 감각이 기본 바탕이 되어서 국어 영역이든 수학이든 영어든 사회든 과학이든 수능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 평가 제도가 바뀌게 되었을 때 IB든 뭐든 언어 감각을 섬세하게 연결시켜주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요, 언어 감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